안녕하세요. 현재 제약 섹터의 강세가 마무리되면 다음 수급 주도권은 어느 섹터가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제약 섹터가 기다렸던 만큼 궤도에 올라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섹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적정한 선에서 또 차익 실현을 내면서 과감하게 포지션 정리를 또 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약 섹터에서 시장을 또 다음에 주도해 줄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작년 말에 준비했던 것처럼 CES 2016, 그러니까 CES 행사를 앞두고 지금 11월 말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나가는 스텝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내년 한 해가 정말 또 계속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로보티즈나 하이제나레는 뭐 이런 기업들 미리 준비해서 연말 구간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줬고,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은 AI 쪽이 주도를 내년까지도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AI 쪽에서 가장 이제 얘기가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스토리 라인업이 나와주는 게 바로 이 CES라는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미리 관련 수혜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I 섹터 안에서도 어떻게 세분화해서 움직일지 미리 좀 시나리오를 짜놓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 게, 왜 내년에 있을 이제 CES를 이렇게 11월 말부터, 중순에서 말부터 미리 준비를 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CES 혁신상 발표가 이미 내년 행사가 열리기 전에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미리 공개를 하고, 그 구간부터 이미 시장은 또 선반영을 조금 시작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옵션 매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뭐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담도 있고, 매집을 하기에는 뭐 여러 이제 옵션들이 제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부터 미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 초입 정도부터 미리 1차적인 매집 구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12월 초가 넘어가자마자 이제 1차 랠리가 시작이 됐고요. 1월 직전 전후로 해서 2차 피크가 나오고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했죠. 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CES라는 행사는 1월 행사이지만 준비는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부터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다음 CES 핵심이 될 부분은 일단은 로봇은 여전히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각을 받을 게 로봇 섹터가 또 먼저 움직이면은 그 다음 시나리오까지 미리 감안을 한다면은 AI 모빌리티, 그 다음에는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칩들, 반도체, 이렇게 좀 세 가지 이제 사이클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로봇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관왕을 차지했죠. AI랑 로보틱스 이 두 개 부분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도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잘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손가락 움직이는 거, 로봇 손도 이제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CES 행사에서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마무리하면서 지금 주가 조정 살짝 받고 있잖아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로보택시나 이런 프레스티 쪽을 제공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쪽이 로봇이랑 같이 연계되면서 이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는데, 작년 사례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사이클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이클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그 다음에 중소형 스몰캡에서는 뭐 여전히 로보티즈, 하이젠 아레는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번에 LG전자와 엔비디아 협력 그 로봇 밸류체인 다룰 때 로봇 관련 수혜 기업들은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AI 이제 모빌리티인데, 결국에는 로봇 쪽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거의
동일하죠. AI 모빌리티 쪽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카메라, 그다음에 센서, 그리고 프레스티 자율주행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이 이제 AI 모빌리티 쪽 섹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칩스앤 미디어, 스마트레이더, 뭐 현대오토에버, HL만도 이런 기업들이 있겠는데 조금 더 핵심적인 기업들은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추려야겠지만 일단은 칩센미디어, 스마트레이더, 현대오토에버 기본적으로 부각은 받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가 움직이고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 이동이 나와줄 때 그 다음에 이제 AI 모빌리티로 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 관련해서 마지막 사이클링은 로봇, 뭐 AI, 모빌리티 모두 다 이제 칩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뿐만 아니라 뭐 패키징, 그 다음에 엣지 AI 칩 모두 다 이제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라이다 플랫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센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칩들을 어느 쪽에서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고 어느 기업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거기서 받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히스토리에서도 CES에서 이제 젠슨한 CEO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칩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밸류체인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해 초에 반도체 시장도 잠깐 불이 붙었었죠. 그 사이클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로봇,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사이클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중간중간 너무 고점에 올라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이쪽 섹터로 잘 해놓으시면은 조금 편안한 사이클을 초봉까지는 계속 이어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국내 수혜주 라인업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뤄져 왔던 그런 기업들도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대장주가 바뀐다는 가정하에 미리 새롭게 좀 눈여겨보고 할 만한 그런 쪽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스텝을 고려하신다면은 로봇이나 AI 모빌리티 뭐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은 라이다 플랫폼 쪽을 공급하는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칩과 호환이 가능한 라이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들어가자면은 삼성전자와 지금 테슬라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칩을 이제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온칩스도 있겠고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있겠죠. 뭐 이렇게 A 직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뭐 디자인하우스 DSP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은 또 새로운 이제 사이클링에서 새로운 이제 대장주를 좀 미리 잡는 효과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타고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 좀 분위기를 보면서 확정적으로 계속 이제 종목을 추려나가는 작업도 저희도 해야겠죠. 후보군들은 많기 때문에 그 후보군들을 뭐 다 담을 순 없잖아요.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고 잘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뭐 2, 3개월만 잡아도 70에서 120% 정도 수익들을 꾸준히 가져와 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한번 놓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랑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제약 섹터 잘 마무리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신다면은 이걸 마무리하고 다음 사이클링도 미리 대비를 해야 기존에 해왔던 포트폴리오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 있을 CES 행사를 앞두고 11월 지금 중순이니까 말 정도까지는 이 로봇 그리고 AI 모빌리티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칩들까지 조금 더 타고 나가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DSP 기업들, 그 다음에 라이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까지 미리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스텝을 미리
저희랑 같이 편안하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